자, 수고가 많습니다. 한진칼이 속을 많이 썩히네요. 한진칼 매수가 3만 원이고요. 비중 20%입니다. 진단 꼭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예,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그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죠. 저 최근에 또 강성부 펀드에서 지금 뭐 한진칼에서는 광화문 그 땅을 매각을 하고 뭐 배당도 늘리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국민연금이죠. 국민연금에서 뭐 주주권 행동을 하겠다. 라고 스테이시 코드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국민연금 자체적으로 주식을 사진 않았고 이 운영을 맡기는 쪽에서 이 주식을 샀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파장도 조금 있었죠. 결론적으로는 강성부 펀드 쪽에서는 주가가 많이 하락하다 보니 그네들은 어차피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가 하락하니까 다시 또 사회이사라든가 사내이사라든가 이쪽에 대한 얘기를 또 꺼내고 있는데 주가 지금 좀 과하게 밀린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이동평균선에 또 맞닥뜨려 있기 때문에 저는 차트적인 아니지만 네. 지금 25,500원인데 25,000원이 깨지기는 또 힘든 자리 아닌가. 만약 25,000원이 깨지게 되면 좀 이상 징후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아래로는 짧게 24,700원 정도까지 좀 기다려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위로 갈 경우에는 보유를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매물벽이 있어서 28,000원에서 28,500원 사이에서는 좀 매물벽이 있습니다. 3분의 1 정도 매도를 하시고 3만 원 선에 한 3분의 1 정도 매도하셔서 물량을 좀 가볍게 하시고 좀 끌고 가신 전략 말씀드리는데요. 아랫부분 24,700원이 깨지게 되면 일단 저 같으면 매도를 했다 다시 편입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예. 종목은 조비입니다. 조비 32,000원이고요. 0050. 비중 50%입니다. 예, 조비. 네. 저 개인적으로는 조비랑 좀 많은 인연이 있는 제가 그 소위 말하는 선수생활 개인 매매를 할 때 조비 때문에 큰 손실 한번 봤던 적이 있어서 잘 손은 대지 않고 있지만 최근에 그 지난 주말 금요일 날 경농, 조비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남북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 쪽 그리고 만약에 그 정상회담에서는 좀 인도적인 지원, 사료 쪽은 좀 지원이 좀 시키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좀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좀 장중에 세게, 경주 중에 세게 나왔는데요. 지금 보유의 전략입니다. 지금 이 정도의 흐름이라면 보유를 하셔야 되고요. 윗부분 매물벽인데 눈에 보이십니다. 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비중을 좀 줄여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주 목요일 날 만약에 정상회담이 시작이 된다면 수요일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비중 좀 축소하시는 전략 말씀드리고요. 위로 올라갈 때마다 한 32,000원 아래에서는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 말씀드리고요. 아랫부분은 하루 전날에 아래 꼬리 부분입니다. 27,500원처럼 매도한 전략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종목은 시젠입니다. 36,000원입니다. 시젠이요? 네, 비중이 100%고요. 자, 시젠. 네, 지금 추가 매수할까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4년간 보유하셨다고 하시네요. 4년 동안 보셨다고요? 네네. 잠시만요. 그러면 월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매수가 얼마라고 하셨죠? 매수가가 36,000원이고요. 아이고. 비중이 100%입니다. 그러면 지금 추가적으로 살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건 뭐 운 따라가시는 것도 아니고 이게 너무 높게 잡으신 상태에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시젠 같은 경우에 그냥 전 기술적으로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권태민이가 지금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종목 상담을 하실 때 내가 얼마에 샀는가를 말씀하시면 4만 원에 사셨는데 36,000원인데 19,000원에 지금 자, 저 같으면 팝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사실은. 근데 저는 냉정하게 말씀을 지금 드릴 건데 서두에 말씀드리지만 상담을 하실 때는 이 종목 몇 퍼센트에 갖고 있습니다라고 대응 전략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좀 맞는 것 같고요. 산 가격이 사실 저는 제일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놓인 게 내 돈이지 과거에 얼마 산 게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빌딩을 갖고 있었지만 지금 제가 조그만 집 한 채 갖고 있다면 본전이 빌딩이 아닌 것이죠.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런 마음을 가지신다면 집 한 채가 두 채가 되고 작은 빌딩, 큰 빌딩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제가 만약에 갖고 있다면 위로 올라갈 때 자, 윗부분에 매물벽이 있습니다. 상당히 큰 매물벽이 있기 때문에 23,000원에서 4,000원 넘어가긴 좀 힘든 상황입니다. 대신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분자진단 쪽이라든가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라이센싱 아웃에 대한 얘기도 나올 수 있고 또 바람을 타게 되면 바이오는 세게 갈 수 있습니다. 그때 그 바람이 한 번 더 분다면 쉽게 3만 원까지도 갈 수 있겠죠. 그때까지 기다리신다 4년 기다리는데 5년 못 기다리겠습니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저 같으면 이 기회병을 날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23,000에서 4,000원 정도는 저는 매도를 할 것이고요. 다 매도 못 하신다면 저 같으면 절반 이상은 매도하고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으로 온다면은 저는 15,000, 14,000원도 기다리신 분인데 자, 여기서 17,800원, 17,500원 깨지게 되면 시간 또 많이 걸리게 됩니다. 또 몇 개월 또 몇 년을 갈지 모르니까 17,500원 깨지면 이탈한 매도하는 전략 이렇게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대한광통신입니다. 5,450원에 비중 30%입니다. 대한광통신 5G 관련돼서 지금 시장에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저희 클럽에서는 우리넷이라는 종목을 입질로 조금 이제 공략을 해 나가고 있는데 5G 관련돼서는 뭐 이수페타시스, 우리넷 이런 뭐 대한광통신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에서 반응해 주는 종목을 사야 되겠죠. 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에 매물벽이 좀 많이 상존해 있습니다. 아랫꼬리 부분, 요 부분. 단기적으로 보셨다면 5,010원, 5,000원 깨지면 이탈은 매도고요. 중장기로 보셨다면 그 아랫부분 4,800원 이탈은 매도고요. 단기, 중장기 다 말씀드린 겁니다. 중장기는 4,800원, 단기는 5,000원 매도를 하셔야 되고 위로 갈 경우에 단기 같은 경우에는 5,500원대 오면 매물벽이기 때문에 5,500원에서 5,600원 사이 매도. 중장기로 보셨다면 이 부분에서 절반 매도하시고 쭉 끌어가서 6,500원까지 가지고 가시는 전략 말씀드립니다. 모바일 월드 콩그레시가 이제 곧 스페인에서 열리게 됩니다. 거기서 열리는 그 과정 속에서 이 5G 관련된 종목들은 한번 좀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5G 관련된 종목들은 포트에 한 종목 정도는 소량이라도 좀 넣어놓고 있어야 되는 그런 그 테마성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한광통신 저희가 말씀드렸고요. 다음 호텔신라입니다. 85,000원이고요. 비중 40%입니다. 008770. 자, 호텔신라 최근에 유커들이 많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네네. 지금 뭐 편의점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네요. 그 면세점에 대한 네. 매출이 또 많이 늘어나고 있고 뭐 35%도 늘어났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유커들이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향적으로 뻗어나는 모습은 상당히 좋습니다. 중장기 보유고요. 대신 이 부분에 매물벽 있죠. 이 매물벽이 무시 못하는 매물벽이기 때문에 단기로 보신 분들은 매도의 자리가 거의 왔습니다. 그래서 85,000원 정도에 단기로 하신 분들은 매도를 하시되 중장기로 보신 분들은 이 부분에서 한 4분의 1 정도 매도하시고 목표가는 10만 원 이상 보고 가져가신 전략 말씀드리고요. 아래로 중단기 다 똑같습니다. 76,500원 이탈하면 매도하는 전략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LS 산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4,100원에 비중 50%입니다. 자, LS 산전. 자, 지금 뭐 최근에 사신 것 같습니다. 오늘 네네. 54,000원에 금요일날 마감을 했으니까요. 자, 고점으로 올라가다가 매물벽을 맞고 잠깐 떨어지고 있지만 이 종목은 잘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거래량이 좀 실려 있었죠. 그리고 하락을 할 때는 당연히 위에 매물벽을 맞고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지만 거래량이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가짜 하락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럴 때는 주식을 보유할 것이고요. 만약에 거래량이 실리면서 이 고점을 넘어가는 모습 보이면 추가적인 편입도 가능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매수는 좀 잘한 모습이고요. 만약에 이틀 전에 매수하셨다면 잘하셨고요. 지금 떨어질 때 매수하신 것도 좀 잘하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전에 매수했다면 제가 판단을 잘 못하겠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잘 매수를 하셨고 위로 간다면 매물벽이 또 상존하니까 매물벽을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매물벽이 있네요. 자, 6만 원 정도. 59,000원부터는 일부씩 매도를 해야 되겠죠. 이걸 돌파하기까지는 대량 거래 봤을 때 음봉이 있기 때문에 거래가 더 실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59,000원과 6만 원 선에서는 절반은 매도하고 가시는 전략. 위로 갈 경우에 두 번째 매물벽인 68,000원까지 열려 있으니까 61,000원을 돌파하게 되면 68,000원까지 열려 있다. 그래서 거기까지 목표가 갖고 가시고요. 아래로 끄는 최근의 저점 부근. 자, 58,000원입니다. 그래서 51,000원 정도 이탈하면 매도 준비하시고 55,000원 정도 이탈하면 매도하는 전략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효성 첨단 소재입니다. 네, 매수가 12만 원이고요. 비중 30%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효성 네. 첨단 소재. 자, 효성 첨단 소재. 자, 이 종목은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모습은 상당히 좋습니다. 자, 거의 살아나는 모습이고요. 위로 갈 경우에 141,000원까지는 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하셨다면 위로는 141,000원 정도에는 뭐 올라오게 되면 매물벽 항상 말씀드리지만 절반 정도 매도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가져가신 전략. 목표가는 직전 고점 16만 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로 올 경우에는 이 부분입니다. 반등이 시작됐던 113,000원 이탈은 매도한 전략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은 신라젠입니다. 자,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방송을 통해서도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최근에 키움증권 쪽에서 3,000억 이상을 베팅한다. 투자자들을 모아서 베팅한다는 이런 얘기가 종목 뉴스에 나와 있을 겁니다. 뭐 이런 라이센싱 아웃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폐사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있는데 다용증 그러니까 한 가지 병명 가지고 임상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병명에 대해서 확장해서 이제 시험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게 진짜로 이거 개인들이 너무 많이 이제 이 종목에 관심이 많고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좀 약간 길게 말씀을 드린 거지만 이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뀔 경우에는 엄청난 손실이 오게 됩니다. 근데 이 기대감이 진짜 맞다라고 하면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근데 올라갈 때 매물 벽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 벽들에서 아이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안 기다리라고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횡보하는 모습에서는 보유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들어가는 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움직임이 있을 때 좀 늦더라도 조금 비싸더라도 좀 뜰 때 들어가시는 것이 안정적인 매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가 하락할 경우에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죠. 2차 나눠서 말씀드리는데요. 68,400원 이탈하면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 이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63,400원, 63,000원 이탈하게 되면은 일단 매도를 하고 나중에 기다리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너무 이제 제가 안 좋은 얘기를 드린 것이고요. 오기 힘든 자리 말씀드렸습니다. 위로 갈 경우에는 이런 임상 결과 없이 8만에서 8만 2천 사이 간다면 절반 좀 줄이시는 전략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좋은 내용이 나왔다면 이 종목 10만 이상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보시고 대응하시는 전략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넥슨 GT 살펴보도록 넥슨 GT. 하겠습니다. 지금 공기 입찰에 들어갔는데 오늘 한국경제 TV 여기 밑에 자막에 나오는 티커창을 보시더라도 지금 그 텐센트도 아마 참여를 한 것 같습니다. 입찰에. 그런데 이제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단독 입찰로밖에 지금은 참여가 안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나중에 추가적 입찰을 볼 때는 이제 컨소시엄이 형성이 되겠죠. 텐센트라는 회사가 뭐 카카오라든가 이 넷마블이라든가 이쪽에 지분도 갖고 있기 때문에 영향력을 어느 정도 행사할 수 있는 회사라고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장중에 목요일 날은 장 마감하기 전에 삼성이 이 인수전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면서 장중 급등이 나오다가 또 이 흥행에 실패하는 거 아니냐 해서 장 마감할 때 또 하락을 하고 시간이 안 될까지 또 상승을 하고 그 다음날 또 갭상승해서 움직이다가 마지막에 또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안 될까를 제가 어제 뭐 6시 전까지 조금 봤는데 약간 뭐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입찰이 이렇게 되고 있을 때는 좀 불안감들이 좀 있겠죠. 입찰 전까지 보유를 하시는 거고요. 들어가서 이제 결과 나오기 전까지 좀 관망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입찰이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대응하는 전략. 아랫꼬리 부분 1,600원 이탈하면 매도하는 전략이고요. 위로 가면 14,000원 정도 되면 매도하는 전략 세워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종목 키스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키스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넷플릭스 관련돼서 지금 합종 연행이 이루어지고 있죠. SK 브로드밴드에서 T브로드를 또 인수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뭐 IHQ라든가 이런 키스트라든가 이런 연예기획사들 좀 인수를 해서 드라마 제작사 이런 쪽을 인수해 좀 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규모의 경제 켜진다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 연예 산업에 대해서도요. 자, 주가 상승했다가 아래로 내려온 것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금요일 날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현재 이 종목들은 보유해야 되겠죠. 보유를 하고 가시되 지금 가장 핫한 부분이 넷플릭스의 얘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업종에 관해서는요. 그래서 합종연행 되는 걸 보시면서 또 한번 바람이 좀 불 겁니다. 그때마다 주가 상승을 할 때 그때는 매물벽이 있기 때문에 좀 조금씩 매도를 해야 되겠죠. 자,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한 3,500원까지 좀 잡고 가시고요. 이 부분까지 올라올 때까지는 비중을 한 절반 줄이시고 여기까지 올라왔다면 목표가 상향해서 4,000원으로 잡으신 다음에 또 매도하는 전략 말씀드리되 3,500원까지는 점진적인 매도. 아래로 올 경우에가 중요합니다. 2,800원 이탈하면 시간 걸릴 수 있으니 네. 이 부분 이탈할 때는 매도하는 전략. 뭐 매도 보듬은 좀 가지고 가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부터 또 제가 선별한 종목들 네.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펩트론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500원이고요. 비중 40%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펩트론. 네. 자,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지지난주도 말씀드렸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시기에도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는데 이게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거래량이 없으면서 이렇게 하락하는 것은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주가 하락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갖고 계신 분들은 생각하시겠지만 큰 그림을 그리다 보면 급등주들은요 성격들이 이렇게 한번 툭 쳐주고 거래량이 실리고 툭 쳐주고 난 다음에 거리 없이 누르고 났다가 이 고점을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점을 참고하시고요. 여기서 만약에 주가도 하락한다면 이건 이상 하락이죠. 단기 과매도 구간에 접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 과매도 구간은 벌써 아랫꼬리를 달았던 부분인데요. 자, 22,800원 이탈되면 단기 과매도 구간이고 마지노선은 22,380원 이렇게 나오는데 22,300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아래로는 22,300원 매도고요.
거기까지 올 확률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지 않다. 위로 간다면은 26,000원대 매물벽이 있으니까 26,000원대 3분의 1 정도 매도하시고 가시고요. 자, 28,000원대 3분의 1 정도 매도하시고 목표가 3만 원 정도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미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300원이고요. 수수차 관련돼서 제가 지난주에도 상담을 해드렸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수수차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대통령의 발언 그리고 정부의 정책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자꾸 이제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반등을 한번 나와주면 그때를 이용해서 매도의 자리를 보셔야 됩니다. 제가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수수차 관련된 종목들을 많이 갖고 계시고 관심이 많으실 텐데 저를 욕하셔도 어쩔 수 없는 게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주가가 뜰 때요. 최근에 JNK터 말고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안 좋습니다. 근데 이 종목들이 뜰 때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수소 충전소를 많이 만든다. 그리고 수소차가 지금 몇 대 되지 않지만 몇만 대, 몇십만 대, 몇백만 대까지 간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한참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매출이 일어나느냐 안 나느냐 이게 또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기대감은 처음에 급등했던 자리는요. 그림을 그려보면 네. 자, 이 부분 이제 수소차 관련된 모든 종목들을 다 같이 보시는 겁니다. 비슷하게. 여기서 이제 주가가 상승을 했을 때는 이제 정부 정책 기대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 봤더니 어느 정도 올라오고 나니까 이게 언제 매출이 인식이 될까라는 것 때문에 이제 한차 매도가 나오죠. 근데 또 기대감 나오는 뉴스가 또 나옵니다. 근데도 주가가 못 올라간다는 것은 이제는 매물벽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이 나오는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매출액이 발생하는 업체들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 잘 찾아보시면 그런 업체들로 한정돼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게 내년에 예를 들어 200억짜리 10개를 팔 수 있다라고 한다면 2천억이니까 괜찮겠죠. 근데 5억짜리 10개 팔 수 있다라고 한다면 50억이기 때문에 주가에 이렇게 시가총액이 몇백억씩 올라가는 그런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신 이 시장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한번 뜨기 시작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위로 올라올 때 자, 8,600원대부터는 조금 매물벽이 많습니다. 그래서 8,400원부터 8,600원 사이에서는 물량을 좀 정리하신 전략, 그리고 고점을 넘어갈 때 재편입하는 전략, 아래로 올 경우에는 6,700원 이탈하면 또 급락이 진행될 수 있으니 자, 6,750원대에서는 이탈하면 매도하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바이오 리더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27 17,000원이고요. 비중 80%. 비중이 높으시네요. 바이오 리더스 살펴보겠습니다. 예, 바이오 리더스. 자, 바이오 리더스 우상향 쪽으로 뻗어나가는 모습 상당히 좋죠. 만약에 이런 종목 갖고 있다면 보유를 해야 되겠죠. 항상 매물벽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매물벽이 있죠. 자, 희한하게 이게 주가가 맞고 떨어지는 현재 이 고점에서 거꾸로 줄을 그어보면 여기 나오죠. 이렇게 매물벽들이 있습니다. 눈을 조금만 옆으로 돌려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떠한 뉴스가 발생되거나 대량 거래 발생해서 올라가지 않으면 이거는 다시 꺾이게 돼 있는 겁니다. 직전 고점에. 그래서 자, 꺾이고 있지만 거래량이 많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보유 전략 유지해야 되겠죠. 아랫부분으로 자, 이 부분입니다. 12,500원 이탈하면 매도한 전략. 위로 갈 때 매물벽 바로 위에 14,000 잠깐 돌파할 수 있으니 14,100원 정도, 14,000에서 14,100원 정도에는 3분의 1을 줄이고 가시고요. 위로 간다면 16,000원 정도 보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종목 리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10. 네, 13,400원에 비중 50%. 자, 리드는 지난번에 급락이 한번 진행되고 나서 시세를 좀 다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단기적으로 저는 검색기를 보고 이날 다음 날 단기로 수익을 냈었는데 지금 이렇게 떨어진다는 건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매도하는 게 정상인 것 같습니다. 좀 죄송하지만 손실이 크신 것 같지만 제가 만약 이런 종목 갖고 있다면 반등을 할 때마다 매도를 하는데 반등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마지노선으로 4,200원 이탈하면 매도하는 전략 말씀드리고요. 위로 올라오더라도 단기적인 매도하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네, 좋습니다. 저 리드까지 해드렸고요. 다음 삼화전기입니다. 매수가가 24,000원이고요. 비중이 80%입니다. 비중이 높으시네요, 계속해서. 자, 삼화전기, 네. 삼화전기, 삼화콘덴서, 삼화전자 세 삼형제 회사가 있습니다. 자, 주가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거 아주 좋은 모습인데요. 자, 이렇게 급등을 할 때 거래량이 실립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실리고 나서 자, 횡보하다가 근데 이건 거래량이 또 실리고 나서 위로 못 가죠. 네. 자, 그럼 이 거래량 이상의 거래량이 발생돼야 간다는 겁니다.
얘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급등 성격상. 거래가 지금 없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 전략이겠죠. 아래로 온다면 마지노선으로 이 부분 보시면 됩니다. 캔들의 절반 부분, 그러면서 아래 꼬리를 달았던 부분, 캔들 절반 정도 되죠, 급등에. 그렇다면 2만 원을 매도가로 잡고 가시대요. 깊게 잡아드리는 겁니다. 위로 갈 경우 이 고점 부분 있죠. 이 고점 부분을 다시 한번 밀렸던 부분을 옆으로 거꾸로 그어보면 희한하게도 이렇게 자 내려올 때 받쳤던 부분, 올라갈 때 눌렸던 부분이 나오죠. 네. 이게 매물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좀 매도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2만 5천 원 위에서는 3분의 1 정도 줄여주시고 이 종목 한번 탄력이 붙으면 탄력이 상당히 센 종목입니다. 뭐 급등도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삼화 콘덴서, 삼화 전기, 삼화 전자는 같이 보셔야 되고 위로 올라갈 경우에는 자 3만 원 선까지 매물벽이 많습니다. 그래서 2만 5천 원 위에서 3분의 1, 3만 원 가는 과정에서 3분의 1을 줄이시고 이 부분을 돌파한다면 목표가 4만 원까지 잡고 하셔도 됩니다. 다만 지금 4만 원 잡지 마시고요. 네. 요걸 돌파했을 때 필요 충분 조건이 갖춰졌을 때 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로는 2만 원 잡아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만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13,700원이네요. 비중 20%고요. 자, 만도. 네. 만도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일단 만도는 뭐 중장기적으로는 좋게 봅니다. 중장기로 보신 분들은 보유고요. 그냥 뭐 3분기 정도까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업종상. 그리고 단기로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 단기로 보고 들어가시는 분 거의 안 계시겠지만 자, 여기 29,700원. 깊게 잡고 29,500원 이탈하면 매도하는 전략이고요. 자, 잘못 말했습니다. 중장기로 본다면 29,500원 매도고요. 단기로 본다면은 33,300원 매도입니다. 네. 그리고 의료가격에 33,000원 매도고요. 단기는 중장기로는 29,000 그냥 깊게 500원 잡으시고요. 자, 그리고 위로 간다면은 4만 원 이상 보시고 중장기로 3분기까지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은 태영건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요 12,500원이네요. 비중 20%고요. 자, 태영건설은 방송 지분, 방송법 지분 여기 있다는 얘기. SBS가 어제 금요일 날 급등을 해줬는데 네. 태영건설은 또 SBS 계열사로 볼 수가 있겠죠. 연관 회사. 그래서 같이 건설 회사지만 같이 급등을 했습니다. 자, 캔들의 절반 정도까지 상승하고 있죠 지금. 그렇다면 지금은 보유하는 전략이겠죠. 캔들의 절반 부분까지 왔으니까.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 아랫부분은 11,600원 잡아드립니다. 11,600원 이탈하면 매도하는 전략. 위로 갈 경우에 매물벽이 놓여져 있는 13,000원대 가면 13,300원 정도 가면 절반 더 줄이고 하는 전략 말씀드리면서 짧게 대응하시는 전략 말씀드리는데요. 이 종목 중장기로 보시는 분 계실 겁니다. 중장기로는 SBS와 연관돼서 종목을 보시면서 16,000원에서 17,000원까지 좀 끌어가는 전략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동훈 아나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요 5,310원이고요. 비중은 30%입니다. 동훈 아나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훈 아나텍 상승하고 나서 옆으로 행보하는 모습은 나쁘지 않지만 지금 좀 시세가 좀 아래 꼬리 다른 부분이 이탈되면 안 좋은 모습입니다. 자, 좀만 확대해 보시게 되면 자, 아래 꼬리 부분 짧게 대응하는 전략 5,130원 이탈하면 매도하는 전략. 자, 위로는 5,900원 돌파하면 요 자리 오면 매도하는 전략 말씀드립니다. 네, 또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볼까요? KB금융지주 방금 올려주셨습니다. 1056. 네, 63,000원에 비중 50%입니다. 자, KB금융이죠. 네.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는 은행에서 예대 마진 그리고 이런 수수료 같은 것 때문에 지금 수익을 많이 올리고 있다 얘기를 하는데 주가가 왜 못 올라갈까요? 성장성을 봐야 되겠죠. 이렇게 많이 은행권에서는 그런 걸로 만약에 수익을 많이 거둘 경우에마다 지탄을 받습니다. 정부에서 어느 정도 정책 방향을 제시해 주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왜냐하면 돈은 많이 벌고 있지만 더 돈을 많이 벌려면 정상적인 투자라든가 다른 것으로 수익을 봐야 되는데 은행의 성격상 예대 마진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갈 때는 상당히 빨리 올리고 금리가 떨어질 때는 상당히 늦게 석유회사도 마찬가지라고 하죠. 주유소 가도. 네. 자, 아래로 간다면은 이 저점 부분 중장기로 저는 은행주와 증권주는 저는 사실 좋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지만 그 이유가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잘 못 올라가는 겁니다. 자, 아래로 간다면은 저점 44,200원 나와 있는데 44,000원이 들어가면 매도하는 전략 말씀드리고요. 네. 이거 단기 들어가시는 분 안 계실 겁니다. 흐름이 약하기 때문에 위로 올라온다면은 자 5만 원 정도 온다면 절반 줄이시고
가져가시는 전략 말씀드리고요. 저 같으면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매도를 하는 전략을 세워드릴 것 같습니다.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역시 마찬가지로 금융주들은 은행주들은 좀 나중에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상 이게 마지막 종목 될 것 같습니다. 대원강업입니다. 5,090원에 비중 20%입니다. 대원강업. 네. 자, 이 종목은 뭐 완전히 살아나고 있네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특이한 점이 발생을 했는데 대량 거래 발생되면서 윗꼬리를 달았죠? 길게 달았습니다. 그러면 매물이 다 나왔다는 것인데 죽질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이 종목은 아직 살아있다는 겁니다. 윗꼬리를 달고 이런 식으로 개파락이 쭉쭉 진행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종목들은 당장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윗꼬리를 달고도 그 다음날 갭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누가 만지는 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갈 경우에 자 5,500원 이 캔들 이 상승 캔들에도 절반 이상에서는 매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5,500원대 오게 되면 물량을 좀 한 반 정도 줄이시고 가시고요. 직전 고점 때 5,850원에서는 또 반을 줄이면 75% 줄이는 것이죠. 나머지 모여가시는 전략 말씀드리고요. 아래로 올 경우에는 이 캔들 부분 자, 요 캔들 부분입니다. 요 부분. 자, 보신다면 4,800원 이탈하면 매도하는 전략 이렇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